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2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류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말 사이 2곳의 중국 온라인 채널에 올라온 몽골에서 부는 한류 열풍 관련 글에 최근까지도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한테 의지해서 돈 벌어놓고 쓰는 건 한국한테 쓴다는 제목을 단 질투심이 물씬 묻어나는 글로 몽골과 한국의 무역액은 중국에 비하면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걷다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몽골 거리를 달리는 한국 자동차, 들려오는 한국 음악들, 몽골 젊은이들은 한류 스타일 옷을 입고 때때로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투자로 지어진 영화관 중 한 상영관은 한국 영화만 틀어주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렵고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나오는 경기가 있으면 몽골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하고 젊은이들도 식당과 바에서 한국팀을 응원하며 소 양고기조차도 한국 김치와 먹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몽골의 한류 열풍을 문화 파괴, 문화 속국화 같은 용어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헛소리가 너무 길어 한글을 통해 몽골 여성들에게 여성을 아낀다는 환상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은 공격적인 어조 없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고 그중 64%가 35세 미만인 몽골에서 한국 문화는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 추앙받고 있다며 1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운영 중이고 2017년 한류가 가장 인기 있던 때는 10편의 한국 드라마가 몽골 TV에서 방영되었고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해 현재 4만 명 이상이 한국에 유학과 일을 하러 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스로도 무시하면서 남들이 봐주길 바라는 거임? 중국도 똑같다. 한국에 시집가서 라이브 방송으로 중국인 돈 벌고 한국에서 쓰잖아. 그런 여자 엄청 적어. 아님 속은 거던가. 고기랑 과일도 못 먹는 생활은 문제니까. 요즘은 오히려 중국에 시집 오는 게 갈수록 늘고 있지. 아마도 한국의 큰얼굴 유전자는 몽골에서 온 거겠지. 쟤들은 옛날에 몽골한테 제대로 당했으니까. 한국인 생김새랑 몽골은 관계없다. 동북아 민족이잖아. 몽골어, 한국어, 만주어는 전부 다 같은 알타이어계야. 중국인들한테는 한때 인기 있었던 적 없는 듯. 네가 샤워 뭐뭐 가서 봐봐. 한바들 한무더기로 있어. 한 번도 한드 안 봤음. 젊을 때 많이 봤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한두 보는 건 오히려 일종의 수치 같아서 평점 높은 중드나 미드 본다. 중앙방송국이 먼저 틀어줘봐라. 3개월도 못 가서 중국도 똑같이 한류한테 정복당할 테니까. 이중잣대 하지마. 감히 동등하게 할 수 있냐? 먼저 중도 제재한 건 한국이잖아. 한국 방송국이 먼저 중도 틀어줘봐. 3개월도 못 가서 진작에 중국 문화에 정복당할 테니까. 한국은 외몽골을 구할 수 없지만 중국은 가능하다. 그저 쟤들이 돌아오기만 원하면 되는 거임. 외몽골은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거야. 자신이나 먼저 구하셔. 지도 진흙보살 강 건너기 중이면서. 어디 임대주택에서 나라를 증오하고 계신 걸까? 내 개인적으로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국을 증오하는 것 같다. 가장. 중국은 증오하는 나라 없음? 일본, 인도, 러시아, 미국, 한국. 증오는 상호적인 거고 몽골은 그렇더라도 정도가 완전 낮은 거야. 네가 보기엔? 증오는 너한테 큰 상해를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민족적 증오잖아. 일본이랑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들은 중화민족한테 큰 상처를 준 적은 없다고. 미국조차도 중국한테 의존한다잖아. 계속 즐거워들 하세요. 광장춤을 몽골에 수출하자. 광장춤은 배불러서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몽골은 밥도 못 먹는구만. 춤은 개뿔.
이제 보니 몽골인들은 정신 한국인이었구만. 한국 마동석 같은 몸매랑 큰 네모 얼굴도 비슷하니 몽골인들이 100% 좋아하시겠지. 한국 유행문화 수출은 중국 완전 처바른다. 엔터 입국으로 발전이 빨랐을 뿐이야. 외모로 젊은이들 눈을 사로잡은 거 말고 문화 저력도 없이 전부 다 훔친 거잖아.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의 발언권을 장악해 도둑질의 진실을 파헤치고 세계인들이 한류에 대해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때가 바로 한국 엔터가 죽는 날인 거다. 투덜거려봤자 소용없어. 문화 수출이랑 외교 쪽이나 많이 반성해라. 사실 몽골인들은 강대한 중국이라는 사실을 감히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중국에 대한 심리적 저항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한국 아빠랑 친할 거면 한국 아빠한테 관리해 달라고 해. 니들 두 나라 합병하셔. 전 세계가 다 케이팝에 빠져들었다고. 암튼 한국 문화 수출을 배워야 한다. 문화라는 도구는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임. 그건 불가능하다. 한국은 미국 자본이 세계적으로 핫검색어 사줘서 띄운 거지. 한국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중국은 해외에서 오히려 미국의 압박 대상인 거고. 징기스칸의 자손들은 타락했구만. 한류는 생각한 것보다 세계적 영향력이 훨 세다. 우린 제한을 오랫동안 해서 잘 모르는 거임. 패스트푸드 문화일 뿐. 패스트건 아니건 쟤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확실한 거라 한국 제품의 세계화도 이끌고 있잖아. 문제는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다. 작디 작은 한국 지명도를 14억 중국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문화 수출 영향력을 얕잡아보고 있구만. 생각해봐. 왜 어딜 가든 남들이 우리한테 일본인인지 아님 한국인인지 물어보는지 말이다. 외국은 나가봤냐? 외국에서 아시아인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인으로 알아. 한국은 엔터 영향력이나 중국보다 낫지 다른 쪽은 중국한테 대적 안 된다고. 전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그냥 중국인으로 생각함. 왜 그런 줄 아냐? 요 몇 년간 국제적으로 큰 사건은 다 중국에서 나왔거든. 어쩐지 며칠 전에 한국이랑 몽골 합병한다는 뉴스를 봤다 했다. 배신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거지. 한국한테 깡 10개 줘도 감히 못해. 진짜로 미국 놈들만 대리인 전쟁 할 줄 안다고 생각함? 자기 자신 걱정이나 해라. 한류는 중국에서는 진작에 몰락했음. 중국 여자들 화장이랑 코디 스타일 전부 다 한국 스타일 그림자 있다. 그저 지금 한류 허락 안 하니까 공개적으로 선전을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이 그래. 무지하긴. 지금은 오히려 중화 화장이 한국이랑 일본에서 완전 인기 있어. 실제로는 한류는 이미 전 세계를 석권했다. 그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고.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한류는 그저 단기간의 사기일 뿐이라서 결국은 간파당하는 거다. 그럼 화류 만들어 보시던가.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까. 30여 년이잖아. 짧지 않다고. 거기다 유럽, 미국까지 침투해 들어갔어. 중국 이웃인데 조금 더 중국 문화 영향은 안 받고 오히려 남조선 문화가 외몽골을 정복했다. 니들 따라서 혼가 부르라고? 니들 웃겨 죽어. 우선 나 따라서 읽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타이완은 떨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한류를 더 추앙하는 거다. 한류가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갈 때 몽골보다 더 인기 있었지. 지금은 경제 발전하니까 한류는 갈수록 안 먹히잖아. BTS랑 블랙핑크 같은 한국 그룹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로 떴는지 좀 봐라. 요 몇 년간 중국은 대도 않는 한한령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행정명령 없다고.
신선감이 없어졌고 그닥 대단한 것도 없다. 거기다 중국 국내 유행가도 진짜로 괜찮거든. 한류는 진짜로 그닥 빠져들 게 없음. 태국 한류도 완전 장난 아니야. 여자들이 한두 보고 한국어 배우더라. 불타오르는 거 꺼지는 것도 빠른 거다. 뿌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뜨끈했을 뿐이라고. 한류 인기 20년 다 됐잖아. 중국은 자신을 알릴 줄은 모른다니까. 우매할수록 더 한바가 된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줬구만. 한류가 전 세계를 석권했는데 전 세계가 다 우매한 거고 전랑들만 똑똑하셔.